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일찍이 여동생과 둘이 지냈습니다.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하나뿐인 동생에게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동생 역시 제 마음을 아는지 삐뚤어지지 않고 밝게 자라주어 늘 고마웠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둘밖에 없어서인 걸까요? 저희는 주변에서도 알아주는 우애 좋은 자매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무엇보다 동생 걱정으로 망설여졌습니다. 본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안 동생은 자신도 성인이라며 언니 행복을 찾으라고 하더군요. 이런 동생의 모습을 보니 또래보다 너무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하신 이유는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한순간에 부모님을 여의었던 것인데 이런 가정사가 결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너무 커 결혼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제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산다고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두 손 두 발을 드셨고 결혼을 승낙해 우리는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님은 신부 쪽 혼주석이 비었다며 남들 보기 창피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본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어머님이 못 배워서 그런 거라며 오히려 언니처럼 저를 위로해 주어 든든했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신혼집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반대도 있었기에 시어머니께 미운 털 박히기 싫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저는 살림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 없이 기습으로 집을 방문하신 시어머니 눈에는 늘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매번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잔소리를 할 때마다 지나가는 말로 엄마가 없어 못 배웠다며 쓴소리를 하셨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반박도 못하고 밤새 눈물을 훔쳤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자신을 친엄마라고 생각하라며 잘하라고 하실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뿐인 시누이가 동생의 소개팅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시누이 말에 의하면 속에 남은 능력, 성격, 외모 모두 빠지는 것 하나 없지만 아직 좋은 짝을 못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동생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날 바로 동생한테 연락해 괜찮은 남자 하나 소개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다며 거절하더군요. 신우에게 동생의 의사를 전달했더니 신우는 남자 조건이 좋아 당연히 소개받을 줄 알았다고 생각해서 약속 날짜까지 다 잡았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소개팅이 추진되어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은 소개팅 자리에 나가주었습니다. 헤어졌을 시간이라서 궁금한 나머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서운하다며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소 차분한 성격에 저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은 동생이었기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화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일단 동생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화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이야기해보라 하였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소개팅 나온 남자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돌싱남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전에 듣지 못한 동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돌싱남이었던 건 전혀 몰랐기에 듣는 저까지도 불쾌하더라고요. 돌싱남도 모자라서 나이도 알려준 것과는 다르게 10살이나 많고 전 부인 사이에 애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바로 시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도 소개팅 맘에 들어하지? 하며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누 말에 의하면 남자가 제 동생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둘이 결혼하게 되면 선물로 뭐 받을까? 하는 소리에 화가 나 시누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남자 나이도 그때 말하신 것보다 10살 많고 결혼도 했었다면서요. 거기에 애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물었습니다. 형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았어? 몰랐네. 그래도 그 나이로 안 보이지 않아? 동안이면 되지 뭐. 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형님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어떻게 결혼 한 번 안 한 아가씨인 동생에게 애딸린 돌싱남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을 듣던 형님은 한숨을 쉬며
올케, 솔직히 사돈처녀 볼 게 뭐 있어? 부모가 있어. 집에 돈이 많아.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만나야지. 나니까 그만한 조건 찾아서 해준 거야.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왜 그래? 하며 말하는 겁니다. 동생을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었어도 사전에 이야기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을 소개해준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알고 만나는 거랑 모르고 만나는 건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랑 제 동생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눈만 높다면 난리쳤고 눈 좀 내리라 말하는 겁니다. 형님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동생에게 전화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저도 몰랐고 형님 대신 사과했습니다.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동생은 괜찮다며 오히려 저에게 난처한 상황 아니냐고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소개팅 사건 이후 시어머님이 반찬을 가져라 하여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누이가 들어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올케 내 동생은 뭐가 그리 잘나서 그 남자 애프터를 거절했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형님,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형님이 소개팅 나갔는데 주선자가 말한 것과 완전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은데요?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던 어머님은 조건도 괜찮고 솔직히 너네 동생이 그만한 집안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니? 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하나뿐인 제 동생까지 무시하는 시모와 시누이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뭐 어때서요? 저희 누구한테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제 동생 4년 장학금 받으면서 자기 힘으로 명문대 졸업했고 대기업 다니면서 자기 앞가림도 잘하는 애예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 큰 애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가 괜찮으면 제 동생이랑 연결해주지 말고 형님이 만나시면 되겠네요. 시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이 발끈하면서 얜 부모도 있고 집안도 이만하면 좋은데 미쳤다고 애딸린 이혼남을 갖다 붙이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며 짜증 섞인 말투로 버럭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이가 없어 시누이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제 동생한테는 왜 갖다 붙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동생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정색하며 말하니 시누이는 제 눈을 피했고 자기 딸만 소중한 어머니는 꼭 없는 것들이 주제 파악 못하고 자존심만 있어서는 하며 다들리게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님도 적당히 하세요. 그냥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내가 뭐 없는 말 했니? 너네 솔직히 볼 게 뭐 있냐? 난 너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싫었어. 부모 없이 자란 너가 뭘 보고 컸겠니? 너가 우리 아들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라도 결혼 물을 수 있으면 내 소원이 없다 하셨습니다. 어머님,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게 제 탓이에요? 사고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뭐 평생 사실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부모님 계신 거 말고는 스펙면에서 저보다 남편이 뒤떨어지는 건 모르세요? 연봉도 제가 3천은 더 많다고요? 알고 계시죠? 저도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거예요. 이런 가족이었음 시집 안 왔어요. 대답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시누이는 발끈하며 우리 집이 왜 월급 고작 그거 몇 푼 더 번다고? 유세 떨지 마. 소리치며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부모 하나 있다고 유세 떤 사람이 누군데요? 부모도 부모 같아야지 라고 저도 큰 소리 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내가 이래서 부모 없는 애랑 결혼 안 시키려 했던 거야.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떠. 못 배워 먹은 거 티나게 라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못 배워 먹은 게 누군데 저딴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 못 배운 게 뭔지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애지중지하던 도자기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어머님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소리쳤고 어머님께 도자기가 귀하듯 저도 귀한 집딸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늘 고아 취급하시는데 무식한 행동 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네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갑자기 도자기를 던졌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기에 저에게 앞뒤 이야기를 물었고 그동안 꾹 참았던 이야기를 모조리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왜 그걸 이제서야 말했냐며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다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 말했고 자기 엄마지만 무식하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누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며 집으로 초대할 테니 모두 모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눈 높은 시누이 마음에 쏙 들었지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다 같이 모인 자리, 화기애애 저녁을 먹고 후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시누이가 데리고 온 남자는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현재는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누이는 옆에서 엄마, 아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버님 생각 엄청 하고 도움 없이 혼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얼굴도 잘생겼는데 능력도 엄청 좋아. 하며 자랑을 엄청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있던 남편은 초면에 죄송한데 우리 엄마는 부모 없는 사람을 엄청 싫어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었습니다. 남자는 황당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고 아니, 걱정돼서요. 이렇게 인사까지 온 거면 한 식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랐는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서요. 남편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님이 화를 내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니네 때문에 우리 딸 혼사길 망했다고 책임지라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보니 어제 남자가 집으로 귀가 후 시누이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던 남편은 그게 왜 우리 잘못이야? 나는 엄마 생각을 대신 말해준 건데 엄마도 이 사람 동생한테 그랬잖아. 새삼스럽게 뭘 그래.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냐고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방에서 나온 시누이도 너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리둥절한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시누이를 안치고는 눈물 쏙 빠지게 혼냈습니다. 너네 둘이 잘못했고 평소 못된 마음을 가지니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다. 잘 됐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저에게 막대하면 빈털터리로 집에서 내쫓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녀는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행동하시면 평생 안 본다고 못을 박았더니 그날 이후 둘 다 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 눈치를 보며 늘 조심하였습니다. 시누이는 분수에 안 맞게 주제 파악 못하고 아직도 솔로로 지내면 아이만 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